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이 세계에서 가장 급해요. 일처리 또 빠른데다가 또 급해요. 백신을 빨리빨리 맞고 싶다, 이런 마음, 열망들이 강렬한데, 백신만 빨리 입수가 되면, 수입이 되고 빨리 공급만 되면은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의료 인프라도 그냥 빵빵하게 갖춰놓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약 200개의 접종센터가 운영 중이고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은 14,000개의 장소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15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죠. 하루에 290만 명까지 접종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290만 명 매일매일 접종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만 확보가 된다면요. 넉넉히 잡아서 하루에 200만 명이라고 쳐도 한 달 안에 전 국민한테 100% 접종이 가능하죠. 이렇게 빠른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백신이 확보가 지금 더디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국난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는. 이런 상황에는 항상 플랜 B, 플랜 C, D, E 계속 대비책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위기 관리 측면에서 항상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수개월 전에 올해 4월 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을 제안을 했어요. 정세균 그 당시 총리는 현재 물량상 구매 필요 없고 혼란만 초래한다, 그냥 바로 반대를 했죠. 이렇게 바로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때부터 4월달 기사를 보고, 이거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 말이 맞다. 구할 수 있는 백신은 중국의 시노백인가? 그거 이외에 검증이 끝난 백신이라면은 어떤 백신이라도 수입하고 확보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국난의 상황이고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놔야 된다. 스푸트니크 백신도 들여오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들여오게 되면은 미국이나 영국의 백신을 또 공급받을 때 협상력이 강해지죠. 또 가격 협상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4월 21일 날 러시아 백신 가능성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정세균 씨는 반대를 했어요. 계속. 제가 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세균 씨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세력입니다. 이낙연 씨랑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검찰개혁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정세균, 러시아 백신 꺼낸 이재명의 중대본 안 나와 상황 몰라 비판, 오히려 백신 과도하게 들어올까 걱정이다 라고 이재명을 그냥 비판했어요. 아니, 국난의 상황에 백신은 그냥 남아돌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놓는 게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국무총리라면은. 근데 왜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을 이렇게 반대를 했냐?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재명의 보편 지원도 싫어하고 계속 비판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 면접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도 이미 검증이 끝난 김부선 사건을 다시 꺼내드는 걸 보니 정세균 씨는 믿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안전대책회의에 잘 안 나오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중대본에 나간 거랑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놓자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스푸트니크 백신이란 게요,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 효과가 97.6%라고 발표했어요. 380만 명에게 실험해보고 분석한 결과죠. 2월달에 랜싯이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신력 있는 의학 잡지가 있어요. 뭐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 랜싯 논문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랜싯에서 발표한 결과로는 91.6%였고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380만 명을 분석한 결과로는 97.6%입니다. 97.6%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렇게 검증이 거의 완료가 된 안정성 있는, 이 효과도 세계 최고 수준인 백신을 왜 단칼에 정세균 당시 총리는 반대를 했을까? 그때 도입 논의를 했으면은 지금 수천만 명분 도입 이미 완료가 돼서 우리가 전국민 백신 접종을 더욱 빠르게 앞당길 수 있었죠. 지금과 같은 4차 변이로 인한 확진자 대폭증 사태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스푸트니크 백신은 모든 연령대에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700만 명에게 접종해보고 나온 결과예요. 스푸트니크 V 개발연구소 소장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 나왔다.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뭐 뻥튀기 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 랜셋이라고 하는 영국의 저명한 의학 잡지에서도 백신 효과가 안정성 있고 91.6%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더라도 얀센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소련이라는 이미지, 공산주의 국가, 좀 무식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 의학기술은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들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딱 잘라서 무시할 만한 백신이 아니었어요. 믿을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소련 이후 최대의 성과, 러시아 백신 녹십자에서도 만든다. 그래서 지금 국내 위탁 생산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국 코러스에서 작년 12월부터 1억 5천만 도즈를 위탁 생산하고 있고, 또 CG 녹십자에서도 위탁 생산 물량을 올해 2월달부터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생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러시아가 또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수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생산기업 바이넥스라는 기업에서 또 스푸트니크 또 계약을 4월달에 했고, 이수 앱지스에서도 했고, 한국 코러스에서도 4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러시아 국부 펀드에서 한국에 5억 도즈 생산을 제안했어요. 5억 도즈 생산하면은 우리나라한테 뭐 엄청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국가 이미지가 서구권에서는 안 좋아서 미국 또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백신을 따돌리고 승인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고 이랬죠. 하지만 이 효과가 있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도 7월 13일 기사입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가을에 승인할시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WHO가 빨리 승인을 안 해줬어요. 서구권 국가들이 압력을 넣었었던 거죠. 서구권 제약업체들, 뭐 파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만 워낙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WHO에서도 이제 승인을 하려고 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제 이 스푸트니크 백신을 국내 생산분 중에서 일부를 국내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돌리는 계약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도 정세균, 이낙연이랑 또 한패예요. 짝짝꿍 하는 한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러시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러시아를 원래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나라고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전 세계의 나라들, 주요 국가들 국민들한테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건데요. 1등이 압도적으로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하고 좋아한다고 말한 비율이 94.8%입니다. 한국을 좋아한다고 대답한 비율 전체 평균이 76.7%인데 러시아는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15위 맨 마지막에 있는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53.2%의 국민들이 한국을 싫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좋다는 사람은 18.8%에 불과합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53.2%.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한국을 싫어해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많다. 한국, 일본 평화롭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렇게 싫어하는데 무슨 케이팝 팬들이 이렇게 많아요. 트와이스를 너무 좋아해요. BTS 팬들 많아요. 신호쿠보라고 하는 코리안타운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줄을 서서 한국 떡볶이랑 치즈 닭갈비를 사 먹어요. 이러면서 일본을 나쁘게 보지 말아라. 일본 착한 애들 많다. 그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거. 친일 언론들이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반일 분위기가 자꾸 무르익으면은 계속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면서 또 댓글이나 여론은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쁜 놈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또 반일 감정이 사그러들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항상 그런 거. 이렇게 러시아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러시아의 한국제 제품이 그냥 최고 인기예요. 전 국민이 다 좋아합니다.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제품들인데 이 몽고 간장, 샘표 간장 인기 있고 초코송이, 한국 고추장, 그리고 레츠비라고 하는 이 캔커피가 또 국민 캔커피래요. 온장고에 넣어서 가게에서 파는데 추운 나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 먹는 것도 좋아하고 초코파이 좋아하고 도시락 라면 엄청 좋아하고 또 이 꽃게랑이랑 과자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다 이것도 좋아하고 알로에 주스, 돌김, 또 오뚜기 마요네즈는 필수품이래요. 러시아 가정에는 이 오뚜기 마요네즈랑 또 한국 간장 요거는 집에 항상 상비해 놔야 돼요. 날이 춥다 보니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시락 라면에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가지고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3년 연속 계속해서 삼성이 1등입니다. 삼성을 가장 좋아하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애플보다 삼성 훨씬 좋아요. 소니보다도 좋아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한국 브랜드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 아디다스에는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삼성 무늬에 열광하는 사람들인데 아디다스를 제치고 삼성이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디다스가 2등이에요.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러시아랑 협력해서 나가야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방,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통일, 이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입니다. 현대기아차 2019년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현대차가 10.3%, 기아차가 12.8%, 합쳐서 23%가 넘네요. 1등입니다. 현대기아차는 같은 그룹이니까 아우토바즈 라다라고 하는 러시아 국내 브랜드가 있지만 이 국내 브랜드를 제치고 한국 차가 1등입니다. 토요타, 닛산보다 한참 많이 팔리는 거죠. 한국 경제기사입니다. 현대기아차 러시아서 1위 질주, 현지 특화 SUV 신차 효과, 1분기 점유율 23.5%, 이렇게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의 공장도 이제 인수를 하고 증산을 하고. 러시아의 연방국가 자동차 판매 순인데요. 한국 위쪽에 있는 극동 지역만 토요타가 1등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현대기아예요. 1등이. 모스크바 지역엔 기아 리오가 1등, 북서 지역에는 현대 솔라리스 1등, 또 나머지 시베리아, 우랄, 뭐 남부 지역 이런 데는 기아 리오가 1등입니다. 기아 리오라는 차가 뭐냐, 한국에서 프라이드로 판매가 됐었던 차량인데 리오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예요. 또 현대 솔라리스도 상당히 잘 팔립니다. 러시아의 국민차급이에요. 이게 솔라리스가 현대 액센트의 러시아 버전이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맞게 정말 아주 추운 곳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게끔 하고 디자인도 좀 더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판매하고 있는 게 현대 솔라리스예요. 그래서 현대 솔라리스와 기아 리오가 국민차 대접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요 현대 크레타도 잘 팔려요. 소형 SUV예요. 한국에는 안 파는데 인도랑 러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대히트 상품입니다. 이 차도 잘 팔려요. 러시아 시장에서 이 3인방 이 크레타와 현대 솔라리스, 기아 리오는 국민차급으로 대접받고 있는 차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이렇게 지도에 나타낸 건데, 유럽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현대차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관심을 가지는 차량이겠죠. 인기 있는 차. BMW가 가장 많고, 폴크스바겐, 볼보, 벤츠, 피아트 이렇게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일본 차를 안 탑니다. 인기가 없어요. 일본의 기술력이나 자동차 상품성을 그냥 무시를 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현대차, 기아차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타요. 점유율에서도 일본 차는 유럽에서 현대, 기아한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잘 팔립니다. 유럽이 자동차 기술의 종주국이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고, 자동차 레이싱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게 유럽이죠. 유럽에서 이 현대, 기아차가 인정받았다는 거는 이제 일본 차를 넘어섰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일본이 워낙 꿀을 빠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의 독점으로 팔고 있는 동남아,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이런 데에서 잘 팔려서 그렇지, 실제로 자동차를 잘 아는 유럽인들은 현대, 기아차를 일본 차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러시아 분들하고 일해본 적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러시아라든지 구소련의 연방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일하러 오시는 이 러시아계 노동자분들을 평가한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잘 웃지 않고 무뚝뚝하고 잔정이 없어 보이고 이렇지만, 일을 시켜보면은 정말 꾀를 안 부린대요. 꾀를 안 부리고 또 체력이 좋고 체격도 좋고 일을 잘하고 힘이 좋고, 힘든 일을 시켜도 정말 묵묵히 잘하고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국민성이 그렇죠. 러시아 여자들도 애교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친절한 그런 맛은 없지만 참 진득하게 묵묵하게 일하고 신뢰할 만하다. 뒤통수 튀는 러시아 노동자들은 별로 없다고 해요. 참 묵묵하게 일을 잘한다고 해요. 책임감도 있고. 일리아라는 분 있잖아요. 비정상회담에서 꽤 알려졌던 분인데, 이분도 정말 이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는데, 이 유승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정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분이죠. 아이고 나라 걱정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시든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걱정하시면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시지 왜 도망치셨는지. 참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역사인식, 이성적인 면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러시아는 믿을만한 나라다. 우리가 칼기 사건, 과거 소련 때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푸틴 대통령 독재, 홍차 독살, 뭔가 무섭고 안 좋은 이미지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박혀있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많이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게 계속 도움만 많이 됐던 나라거든요, 지금까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제 전자제품, 식료품, 자동차 여러 가지가 러시아에서 많이 잘 팔리고 있고, 거의 많은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기초과학이라든지 우주과학, 우주기술, 군사, 국방기술 이런 면에서 또 세계 탑 클래스 아닙니까? 러시아 연방 우주청 부청장은 우리나라 나로호 로켓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협력을 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연방 우주청은 한국 혹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러시아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협력하면서 메꿔주면서 서로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전략적 파트너로서 최적의 상대가 러시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가 굉장히 위기였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서구권 기업들이나 일본 기업들은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켰죠. 그래서 의리를 지키니 러시아도 의리를 지키고 항상 뭘 하더라도 우리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켓 기술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도움을 지금 받고 있죠. 그 당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였던 T-86 전차가 불곰 사업이라고, 우리가 차관 빌려줬던 거, 돈 빌려줬던 거 돈으로 못 받으니까 이렇게 무기로 많이 받았어요. T-86 전차가 한국에서 아직 육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T-86 전차를 들여오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순수 국산 전차를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K1 전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 기술을 이 T-86 전차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죠,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전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글라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우리나라의 현궁, 천궁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고, BMP-3 모병 전투 장갑차도 여러 장갑차들 개발하는 데 참고가 됐었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서 안 좋은 게 없었어요. 다 잘 되고 괜찮았습니다. Nope. 러시아는 우리랑 궁합이 잘 맞는다. 게다가 제가 또 반일주의자 아닙니까? 민족주의자고. 근데 러시아는 반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일주의자예요. 푸틴, 일본 군국주의 죄행 잊으면 안 돼. 푸틴, 아시아의 역사 뒤집으려는 국가가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만 영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자, 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에게 회담으로 쌓인 피로를 이곳 온천에서 완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 좋은 건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는 거죠. 아우, 일본 그냥 후드러 까네요. 러시아는 일본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과거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한테 패배한 쪽팔린 부끄러운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해요. 또 러시아는 자원 대국입니다. 천연가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시베리아 벌판을 또 개발을 해야 돼요. 홋카이도 북쪽에 쿠릴 열도라든지 사할린 이쪽을 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유럽 쪽에 있는 모스크바 쪽에 있는 서부 쪽만 개발이 되어 있지 한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은 별로 개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은근히 한국과 협력해서 동시베리아, 사할린 이쪽을 개발을 같이 하고 싶고, 또 가스관도 놔서 가스도 많이 팔고 싶고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해나가고 싶어서 계속 한국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자. 그래서 스푸트니크 백신도 언제든지 공급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미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이 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도입을 해야 된다. 하루에 200만 명씩 접종을 한다면은 한 달 이내로 전 국민에게 접종이 가능하다. 델타 변이 코로나 확증 사태, 폭증 사태를 빨리 넘어서는 방안이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접종시키는 건데, 지금 화이자건 아스트라제네카건 얀센이건 모더나건 이 계약한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스터샷이라고 또 다시 접종을 계속 하게 되는,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을 들여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백신을 접종을 맞고, 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97.6%의 효과가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푸트니크 백신을 들여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80만 명 이상에게 분석을 했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가 많이 된 것은 없고, 이런데 왜 이것을 정세균 총리가 반대를 했었느냐,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세균 씨는. 단지 이재명 지사가 이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을 검토해보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게 싫은 겁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해주려는 그러한 국무총리의 역할보다는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이 인기가 있어지는 게 싫다고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검증된 러시아의 백신을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 델타 변이에서 끝나겠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계속 나왔는데 또 람다 변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입실론이다 뭐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델타 변이에서 끝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게 더 가능성이 높죠. 람다 변이가 백신이 소용없고 치명률이 높다는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확실하게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백신은 일단 전 국민에게 접종을 완료를 빨리 신속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스푸트니크 백신밖에 없죠. 안정성이 지금 확보가 된 백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백신을 검토를 안 하고 이 공급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국내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수억 도즈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신호판만 아니라면은 뭐든지 다 우리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